흑염소는 기본적으로 질병에 강합니다. 하지만 설사나 호흡기, 각막염이나 구순염, 흔들이병, 그리고 유방염이나 요마비나 고창증 등도 간헐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설사입니다. 생후 1개월 미만의 어린 염소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대장균성 설사가 대부분입니다. 장마철에 많이 발생하고 습한 환경에서 습기에 의한 곰팡이 등 섭취로 발생합니다. 증상이 발견되면 하루 이틀 정도 굶기는 방법이 좋습니다. 광범위 항생제나 지사제를 주사합니다. 호흡기입니다. 축산의 환기 불량이나 가을철 기온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전염성이 강하므로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리들과 격리시키는 방법도 좋고요. 어린 흑염소를 이동한 후에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동 후에는 사료를 충분히 급여하고 비타민 A나 D 등을 투여합니다. 축산의 환기를 철저히 하고 광범위 항생제를 주사합니다. 각막염은 축산의 환기불량 등으로 발생하는데 전염성이 매우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심하게 눈물을 흘리고 각막에 하얗게 백태가 끼는 현상, 그리고 심하면 앞을 보지 못합니다. 테라마이신 안연고를 눈에 넣어줍니다. 구순염은 입 주변에 좁쌀처럼 딱지가 형성됩니다. 입 주변을 깨끗이 소독하고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흔들이병은 생후 20일 이내에 많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질병입니다. 처음에는 축 늘어지는 현상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거리면서 보행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광범위 항생제 투여로 치료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유방염은 분만 후 자축의 폐사 등으로 수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 등에 발생하는데 자연 치유가 되기도 하지만 향후 자축 수유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모축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유방염 치료제를 주사해 보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요마비는 소의 복강에 기생하는 사상충이 모기에 의해서 감염되고 염소의 뇌나 또는 촉수를 자극해서 뒷다리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목이 한쪽으로 기우는 증상을 보입니다. 모기를 퇴치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보맥이나 치료제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호전을 보일 뿐이고 결국은 폐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창증은 젖은 먹이를 한꺼번에 많이 먹은 경우에 수천 개의 포말 거품이 위를 부풀게 해서 배가 비정상적으로 불룩해집니다. 테라브로트 용액을 경구에 투여하기도 하고 큰 주사 바늘을 위에 꽂아서 가스를 빼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림프절염은 흔히 발생하는데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목이나 옆구리 또는 유방 등 림프절이나 그 주위에 농으로 가득 채워져서 혹이 볼록하게 생깁니다. 혹이 터져 농이 흘러나오면 다른 개체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농을 소독된 메스로 2cm 정도 열고 농을 완전히 짜줍니다. 주변과 내측까지 완전히 소독을 한 후에 광범위 항생제를 주사합니다. 축출된 농이 축사 바닥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구충도 필요합니다. 구충제로 주사제도 있는데 아이맥은 이보맥 대용으로 요마비에 사용하고 일반적으로는 펠렛 구충제를 사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배합사료를 급여한 후에 그 위에 간헐적으로 뿌려주면 편리하게 구충할 수 있게 됩니다. 림프절 치료 장면입니다. 상당한 크기로 붉어진 혹을 열어서 가득한 농을 완전히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강옥도 등으로 주변과 내측까지 완벽하게 소독해 줍니다. 고창증을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주사바늘을 위에 꽂아서 가스를 빼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구제역 백신은 의무적입니다. 전반기와 후반기 연 2회 접종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